박지영 쌤과 함께 자신있고 신나게 만점을 받는 자신만만 국어. 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자신만만 국어의 박지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내용 확인해 볼게요. 1단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오늘 선생님이랑요. 교과서의 중요한 개념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 1단원은 이야기를 배우는 단원이구나 라는 게 우선 눈에 딱 보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1단원을 배우는 동안은 이야기를 충분히 읽고 그 이야기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1단원 내용 잘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둬야 하는 개념들은 무엇인지 지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개념,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예요. 자, 구성 요소,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야기를 이루어내는 부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즉,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인물, 사건, 배경이 무엇인지 이제 각각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인물부터 보자. 자, 인물은요, 이야기에서 어떤 일을 겪는 사람이나 사물을 인물이라고 해요. 자, 근데 얘들아, 우리 이 인물에 대해서는요, 좀 더 자세하게 개념 잡는 핵심 용어를 통해서 한 번 더 짚고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재밌는 만화 상황 한번 봐봐. 여러분들 행복한 왕자라는 이야기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쵸? 아마 모르는 친구들 없을 거라고 선생님 믿어요. 자, 근데 여기에 왕자가 나오잖아. 그치? 난 행복한 왕자에 나오는 왕자야. 자, 이렇게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왕자,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 중 무엇에 해당해요? 바로 그게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 보니까 얘 누구야? 제비잖아, 제비. 그치? 왕자를 도와서 착한 일을 했던 그 제비인데요. 나도 행복한 왕자에 나온다고. 자, 나도 행복한 왕자에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이 제비도. 얘들아, 제비. 선생님, 제비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제비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쵸? 이 제비 역시도 뭐예요? 자,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인 인물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행복한 왕자라는 이야기를 보면 왕자와 제비가 어때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중심 역할을 하죠. 그쵸? 그래서 자, 여기 이 왕자도 그리고 여기 이 왕자를 돕는 제비도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 중 무엇에 해당한다? 인물. 자, 그럼 이제 인물에 대해서 우리 용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물, 무엇을 인물이라고 하느냐? 왜 안 지워지냐? 자, 인물은요, 이야기 속 일정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바로 인물이라고 하고요. 사건을 주도해가는 주인공이 있고, 자, 그 밖에 부수적인 인물이 있고, 보통 이렇게 인물은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자, 인물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한자어를 같이 좀 기억해 두시면 한자 실력도 늘고요. 또 한자는 뜻을 알려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한자의 그 뜻을 보면 인물이라는 낱말의 뜻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떠올릴 때도 좀 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개념 잡는 핵심 용어에서는 이렇게 한자를 같이 보여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인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계속 이어서 가보자. 인물은 뭐라고요? 자,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바로 인물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사건으로 가보자. 자,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은 자, 인물들이 나와서 가만히 있니? 예를 들어서 아까 행복한 왕자에 왕자도 나오고 제비도 나왔는데 왕자랑 제비가 나와서 둘이 가만히 있니? 마주보고 가만히 있어? 아니죠. 둘이 뭔가 일을 만들어내죠. 그쵸? 즉, 이야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쵸?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걸 뭐라고 한다?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데 언제 혹은 뭐 어디에서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일이 갖는 어떤 이게 진짜 벌어지고 있는 일이구나. 이야기 속에서 이게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언제, 어디에서 벌어지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야기에서 일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가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바로 일이 일어나는 시간, 즉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자, 장소는 요렇게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비슷한 다른 말로 바꾸고 있으니까 자, 요렇게 바꿔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선생님이 시간은 언제라는 표현으로 다시 바꿔줬고요. 장소는 공간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바꿔줬어요. 즉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라고 말할 수 있겠다. 자, 어디에서. 자, 이렇게 이야기에서 일이 일어나는 시간,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말. 자, 장소,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말. 다른 말로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들아, 이 시간과 장소를 통틀어 배경이라고 하지만 따로 구분해서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알겠죠?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운 용어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년이 더 올라가면 그때 쓰게 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시간, 장소 이렇게만 말할 수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이 바로 무엇이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는요.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되고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잘 어울려야만 한 편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얘네들이 핵심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개념 살펴본 내용 관련한 예를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1단원에서 고양이야 미안해 라는 이야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기 고양이야 미안해에서 인물, 사건, 배경 어떻게 제시되는지 한번 우리 찾아서 정리하는 내용을 통해서 미리 좀 살펴볼 건데요. 얘들아 봐봐, 여기 지금 어떤 여자아이가 나오죠. 이 여자아이가 이 이야기 속에 나라는 은선이라는 아이로 나와요. 이 여자아이가 지금 길에 가다가 자, 고양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고양이 상태가 어때요? 좋지 않아요. 그쵸? 촥 뻗어있고 뒤에 보니까 똥도 싸놨어. 그치?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인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자, 조금 전에 봤던 은선이, 나도 나오고, 자, 지나가던 언니, 고등학생 오빠들, 한 아주머니. 그러니까 은선이 주인공 말고도 나머지 이런 부수적인 인물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벌어진 사건은 무엇이냐? 은선이가 울고 있는 고양이를 만나는데요. 고양이에게 우유를 꺼내주지만 고양이는 먹지 않아. 그리고 괴로워해.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양이를 불쌍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와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건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일이 언제 벌어졌느냐? 자, 언제 이게 뭐라고 했어요? 시간. 바로 토요일 오후에 벌어진 일이고요. 자, 어디에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장소가 되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퉁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읽으면 지금 해본 것처럼 인물, 사건, 배경 부분을 자, 여러분들이 잘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자, 개념 두 번째. 자, 우리 이야기 안에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인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인물의 성격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성격이 무엇이냐? 우리 왜 사람에게 이런 말 쓰잖아요. 착하다, 혹은 심술궂다, 혹은 욕심쟁이다, 혹은 그 사람이 굉장히 성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성실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쵸? 착하다, 심술궂다, 욕심쟁이다 등 인물이 지닌 성질이나 품성을 바로 성격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개념 잡는 핵심 용어를 통해서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떤 장면이에요? 애가 누구야? 심청이야, 심청이. 자, 이 심청이가 여기 보세요. 아버지죠. 뭐야? 앞을 못 보는 봉사야. 근데 심청이가 앞을 못 보는 봉사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재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심청이가 이렇게 배에서 떨어져서 바다에 빠지는 그런 장면. 근데 왜 이렇게 바다에 빠지는 거야? 자, 여기 봐봐. 아버님, 부디 눈을 뜨시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자, 아이들아.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희생할 수 있다라는 거, 자기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효성이 깊은 거니. 그새 물고기가 그러잖아. 아, 효성스러운 심청아. 물고기는 심청이의 성격을 아주 잘 파악했네요. 그쵸?
자,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느냐? 자, 인물이 하는 말, 인물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아, 이 인물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성격이라는 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성격은요, 인물이 지닌 특유의 성질, 그리고 품성,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성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인물의 성격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자,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인물의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인물의 성격은요, 사건 전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얘들아, 인물의 그 성격에 따라서 여기다가 지금 네모할게요. 인물의 성격에 따라서 사건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부놀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흥부놀부 이야기에서 보면 어때요? 놀부는 굉장히 욕심쟁이죠. 그렇죠? 그리고 심술궂죠. 근데 흥부는요, 굉장히 착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이 인물의 성격이 만약에 바뀐다면 놀부가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흥부 저리 가라로 착해. 어찌나 마음씨가 착하고 상대를 잘 배려하고 그 다음 남을 위하는 마음이 큰지 모르겠어. 만약에 놀부의 성격이 그렇게 바뀐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놀부, 흥부 놀부 이야기 그 사건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렇게 인물의 성격은요, 사건 전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니까 사건을 달라지게도 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우리 성격이라는 말 한자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성품성의 격식형 한번 눈으로 꼭 확인해 두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격이라는 말 선생님이랑 잠깐 개념 잡는 핵심 용어 살펴봤고요. 이제 그럼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야 될 텐데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방법을 보도록 하자. 자, 우선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봐야지. 그러니까 누가 나오나 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부터 파악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바로 인물이 한 말, 인물이 한 행동을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야기를 읽을 때 인물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인물의 성격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에 그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 그것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꼭 별표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요,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본 내용을 이제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서서 잠깐 우리 살펴봤죠. 고양이야 미안해 라는 이야기. 여기서 인물의 성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은선이가 하는 말이나 행동 정리를 좀 해보면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이라면 틀림없이 새끼 고양이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막 다른박질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 고양이를 위해서 사실 내가 키우는 고양이도 아니고 나랑 무슨 어떤 관련이 있는 고양이도 아니잖아. 그냥 지나가다가 길에 이렇게 아파서 쓰러져 있는 고양이를 본 거니까 어떻게 보면 나랑 상관도 없는데 그 고양이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러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보면 은선이는 어떤 성격을 가진 아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 동정심이 많고요. 동물을 사랑하는 성격이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은선이의 언니도 나오는데요. 은선이의 언니가 이런 말을 했어. 밥도 안 먹고 그러는 너를 보니 아무래도 용감한 이 언니가 도와줘야겠어. 은선이가 막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유, 너 보니까 아무래도 이 언니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동생을 도와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거지. 그러면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언니를 보니 어떤 성격이다? 적극적이다. 그리고 실천력이 강하다. 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동생을 돕고자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이야기에 보면 은선이는 이런 성격이다. 은선이의 언니는 이런 성격이다라고 굳이 정리해주는 내용이 이야기 속에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이런 성격이겠구나라고 충분히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파악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념 두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을 다른 사람과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서 배웠던 개념 1과 개념 2가 이 1단원에서는요,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개념 1과 개념 2의 내용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됐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읽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각자 뭐 느낀 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그 느낀 점을 한번 나눠보라는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주의하면서 이야기를 읽어야 되겠죠? 왜요?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잘 봐야만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 다음 이야기에서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 인물의 성격 잘 정리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인물의 성격에 어울리는 뭐 표정, 몸짓 등을 생각하여 역할극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래요. 그리고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역할극을 하고 난 뒤 느낀 점을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얘들아, 인물의 성격을 잘 파악하면 그에 어울리는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그에 어울리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역할극을 잘 하고 나면 각자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 친구들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에 해당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도관에 든 빵 작전이라는 이야기를 배우게 될 거예요. 딱 봐도 굉장히 도대체 어떤 얘기가 펼쳐질까 좀 궁금함이 드는 되게 신기한 재밌는 제목이지. 도관에 든 빵 작전? 어떤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야기는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도관에 든 빵 작전이라는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을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을 잘 살펴봐야 되겠지. 자, 도관에 든 빵 작전에 여기 보이죠? 엄마가 나와요. 자, 저분은 누구냐면요, 엄마예요. 근데 이 엄마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야구방망이를 이렇게 들고, 야구방망이를 딱 들고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딱 정말 용감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엄마가 서 계시거든요. 자, 그리고 엄마가 하는 말을 보면 집을 들어 올려서라도 쥐 소굴을 찾아내고 말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 쥐가 나타났어. 그래서 이 쥐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집을 들어 올려서라도 쥐를 찾겠대. 얼마나 적극적이니, 그치? 자, 엄마는 두 주먹을 불끈 쥐셨어요. 지금 딱 우리가 엄마의 모습만 봐도 정말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정말 쥐를 잡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엄마의 성격이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엄마의 성격 궁금하죠? 자, 궁금해요. 궁금하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엄마의 성격 지금 우리 정리해본 말이나 행동을 보니까 적극적이고 또 다소 급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엄마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라고요? 적극적이고 급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이고 급한 엄마의 성격을 잘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개념 3에서 뭐 배웠어요? 인물의 성격 파악한 다음에 그에 어울리게 역할극으로 표현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크고 힘찬 목소리와 씩씩한 몸짓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렇게 적극적이고 급한 엄마의 그 모습을 잘 드러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개념 4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이야기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이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요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잘 정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 읽을 때 말과 행동을 얼마나 잘 봐야 되는지 이제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인물의 성격을 인물망으로 정리하여 봅니다 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인물망이 무엇이냐? 이거 잠깐 살펴보세요. 자, 인물의 특성을 생각금을 모양으로 정리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생각금을 모양으로.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이 있다라고 하면 이 인물에 이렇게 그물을 쳐서 가지를 쳐서 이렇게 그물을 만들어가는 뭐 이런 성격, 뭐 이런 성격, 이런 성격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는 거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인물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들 예를 통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1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행복한 비밀 하나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서 인물의 성격을 인물망으로 한번 정리해 본 예예요. 자, 성미라는 아이가 나와요. 근데 이 성미라는 아이가
너희가 아니면 누가 뜯어가니?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걸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왜 또 엉뚱한 사람을 괴롭히니?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정의롭구나, 이런 성격도 알 수 있고, 잘했어, 이유 없이 괴롭히면 그렇게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힘이 약한 친구를 또 잘 배려해주는 이런 성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인물을 가운데 두고, 자,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인물망을 통해서 정리해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예를 보니까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모든 개념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면 아쉽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개념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개념 잡는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많진 않아요. 간단하게 확인해 보는 건데요. 자, 먼저 다음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야기의 구성 요소 뭐라고 했죠?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인물, 사건, 배경 각각에 해당하는 개념 정확하게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자. 자, 우리 여기에 번호가 있으니까 여기서 시작해 볼게요.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뭐라고 해요?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 디디디디디 바로 사건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이야기에서 일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는 뭐라고 합니까? 시간과 장소 바로 배경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3번 이야기에서 어떤 일을 겪는 사람이나 사물 자, 뭐라고 해요? 바로 인물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자, 그 개념과 알맞게 선으로 이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확인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야기에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알아보아야 할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써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뭘 알아봐야 되나? 기억, 인물의 말. 잘 봐야죠. 그쵸? 자, 그 다음 인물의 행동. 역시 그래요. 잘 살펴봐야 돼요. 글쓴이의 생김새? 글쓴이의 생김새? 아니지. 그 다음 읽는 이가 좋아하는 거? 아니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거 바로 기억과 자, 니은 이렇게 두 가지 고르면 돼요. 모두 골라라 라고 했지만 이렇게 두 가지만 골라야만 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억과 니은만 맞으니까. 디귿과 리을은 틀린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요. 도간에 든 빵 작전에서 아빠가 한 말이래요. 역할극에서 어떤 목소리로 읽어야 할지 쓰라고 했습니다. 자, 아빠가 이런 말을 했어. 사실은 소파 뒤에 숨어있던 쥐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나도 모르게 기절했단다. 쥐를 만나고 그러니까 쥐와 눈이 마주치니까 기절을 했대. 어머 어머. 아빠가 자, 그러면 이 나는 바로 누구라고요? 아빠죠. 그쵸? 근데 쥐와 눈이 마주치고 기절을 했다? 그럼 이 아빠는 어떤 성격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아빠는 바로 겁이 많은 성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겁이 많은 성격이니까 아빠를 역할극에서 표현을 한다면 어떤 목소리로 이걸 읽게끔 해야 돼요? 자, 겁이 많아. 지금 아주 쥐를 만나서 정말 기절을 한 굉장히 무서웠던 그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말이야 쥐랑 눈이 마주쳐서 내가 기절했어! 뭐 이렇게 소리치면서 말하면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죠. 내가 쥐랑 눈이 마주치고 기절하고 말았단다. 이렇게 좀 다소 작은 목소리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표현해야만 쥐를 보고 겁을 먹었던 그 아빠의 성격을 잘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목소리? 작고 힘없는 목소리가 자, 겁이 많은 아빠의 성격을 잘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렇게만 써야 답은 아니니까요. 아빠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비슷한 내용으로 답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개념 잡는 확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랑요 1단원의 개념을 찾는 내용 공부해봤어요. 오늘 열심히 배운 개념들 꼭 다시 한번 복습해서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